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군 관련 뉴스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육사 생도대장 계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완스타입니다. 육사 생도대장이 직무 배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안규배가 하는 것이라고는 계속해서 군 장성들의 직무 배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갑질 의혹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죠, 지금 이제 육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도생들마저도 지금 이제 3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3군 사관학교 동창회 측에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그야말로 지금 이 개딸들하고 민주당,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과 안규백을 빼놓고는 전 국민이 반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많아요. 이런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자, 공청회를 거쳐서 이제 공론화시켜서 여론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청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고성 욕설 아수라장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공청회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초재선들이 모여서 지금 초재선을 직접적으로 장동혁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4선 이상의 중진들은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장동혁 사퇴는 안 하고 있지만은 소통을 하자. 간담회를 하자. 간담회를 일회성으로 할 게 아니라 정례적으로 갖자. 자, 그래서 지금 소통 부재를 가지고 지금 장동혁을 비판하는 이런 국면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동향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관위 특검이 이제 발족하고 있는데, 선관위 특검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요구를 했어요. 공무료로. 자, 그래서 이제 그 247만 표 검증하는데 이제 과학적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과학적 검증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의견을 지금 문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빠르게 설명을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생도대장의 이 갑질 의혹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생도대장이 완수한데 박모 춘장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부적절한 언행과 사적 지시, 이른바 갑질 의혹으로 지난 8월 20일 직무에서 배제됐고요. 육군은 현재 감찰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 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생도대장이니까요, 육사 생도 훈육 체계를 총괄하는 생도대장이에요. 통상 준장이 보임되는 핵심 지휘보장이라고 합니다. 그 의혹은요, 생도들이 아니라 연관급, 위관급 장교로 구성된 훈육관들을 상대로 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사적 업무를 지시한 그런 혐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감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 직무 배제 조치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생도대장이 말이죠, 사관학교 이제 이 생도들의 이제 훈육과 지휘 문화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보직인데, 지휘관이 부하 장교에게 사적 지시를 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리고 갑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요, 그야말로 군 기관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교육의 신뢰성과 지휘 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로 지금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지금 이제 특히 육군 사관학교 총통창회 측에서 3군 사관학교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어떤 연계가 있느냐도 상당한 또 의혹이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3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해서 국군 사관학교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용산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국방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말이죠,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규명이 와라.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격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고성 욕설 4시간이나 진행됐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안규백 장관한테, 안규백이한테 규백이 오라 그래, 이런 고성과 욕설을 쏟아내고 단상에 올라서 진행을 막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예, 그리고 사관 생도들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찬반 양론으로 충돌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성 욕설
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자, 찬성 측은 뭐 용측이죠. 예, 통합교육을 통한 합동성 강화, 교육 경쟁력의 제고, 그리고 시설 예산 투자의 규모의 경제를 주장했고, 반대 측에서는요, 육해 공군별 전문성과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고, 정부가 결론을 미리 정한 채 검증과 공론화 없이 추진한다라고 비판했어요. 자, 그래서 한 300여 명이 4시간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찬반 대립이 물리적인 충돌과 욕설로 번졌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지금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진 제국들의 경우를 보면은요, 통상적으로 나라가 큰데, 군이 큰 데는 전부 분리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도 대단히 큰 이제 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통합한다? 이재명이가 까놓고 얘기했잖아요. 통합하는 이유는 쿠데타를 했는데 책임진 적이 있느냐? 책임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책임을 강력히 물어라. 야, 이게 쿠데타하고 도대체 상호랑교 동패하고 어떤 연계성을 갖냐 이겁니다. 그러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이 공청회에서 한마디로 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로 묻고 대답해야 할 질문은 통합이 맞느냐 아니면 반대가 맞느냐만이 아니다. 왜 정부가 국민 의견을 듣겠다면서 마련한 공청회가 시작부터 몸싸움과 욕설, 야유로 흔들렸는가? 왜 정책의 장이 토론의 장이 아니라 분노의 장으로 바뀌었는가? 이 문제부터 짚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국방부가 말이죠. 통폐합 기본계획을 내놨어요. 대전 자운대다가 학교를 설치하고 1, 2학년에는 통합교육, 3, 4학년에는 각 군 특성에 맞는 심화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구상인데 국방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협동성 강화, 그리고 학령 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응, 그리고 교육 경쟁력 향상, 그리고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형 장교 양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과연 지금 우리 국방부가 통합안을 검토하는 이유대로 지금 이렇게 통합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통합교육은 지금 영관급 장교 때부터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로 말이죠. 지금 해군, 배 타는 거에 공군, 날르는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해군들이 도대체 육지에서 무슨 놈의 해군 교육을 받느냐 이거죠. 해군은 바다에서, 공군은 공중과 우주 영역에서, 육군은 시장에서 국가를 지키며 각기 다른 전문성을 축적해왔는데 통합이 잘못되면 합동성은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군별 전문성과 정체성만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공청회는 말이죠. 그야말로 이 반대 의견이 거칠게 나왔다고 해서 기득권의 저항으로만 지부해서는 안 된다. 상관학교 문제는 교육기관 하나를 합치는 행정조직이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단의 뿌리와 군의 미래 지휘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객관적 연구와 장기 재정 추계, 군별 전문교육 보장 방안, 그리고 기존 상원학교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생도 선발과 진급체계까지 촘촘히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부가 말이죠. 정말 합동성 강화를 원한다면 답은 통합이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는 데 있지 않다. 통합이든 단계적 연계든 혹은 현산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동교육과 합동훈련을 대폭 강화한 방식이든 간에 국가안보에 가장 도움이 되는 해법을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국방개혁이 9월로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치열한 검증과 설득 그리고 군 구성원들의 신뢰 위에서만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공청회가 난장판으로 됐는데요. 난장판으로 됐다고 해서 통합 논의가 끝나서는 안 된다. 반대 목소리를 적으로 만들지 말고 정부는 말이죠. 설득의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그야말로 맞짱 토론을 통해서 지금 요 문제의 결론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그래서 통합의 이 논쟁의 본질은 통합 찬반이라고 하는 이분법보다는 다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로는 통합 1, 2년 공동교육이 실제 합동작전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교육과정과 합동훈련, 인사, 보직체계가 함께 바뀌지 않으면 단순한 공간 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군별 특화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해양항공 분야의 장비, 교관, 실습 환경을 통합학교 체제에서도 동등하거나 더 우수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세 번째로는요. 사관학교 개편이 장교 인력난의 해법인지, 이게
헷갈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재 유치 핵심이 처우, 복무환경, 경력 설계라면 통합 논의와 별개로 초급장교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반대측이 압도적으로 센데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 이런 비판이 압도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우선 국민의힘 사선들이 모였습니다. 사선들이 지금 19명인데 사선 이상이요. 19명 가운데 9명이 모였어요. 자, 대표적인 게 주호영, 김기현, 나경원, 김도, 김상훈, 박대출, 유이동, 윤재호, 이종배 이런 분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참석자들은요, 장동혁한테 중진 간담회를 요구하고 했고 일회성이 아닌 정례 협의의 형태를 건의를 한다. 그리고 최근 윤리위가 조경태와 권영진, 서범수, 진종화한테 내린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에 대해서 다수는요, 당의 화합과 결속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신중한 재검토를 주문했어요. 다만 징계 대상 의원들 역시 당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무조건 중진들이 한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동혁의 거치나 당협위원장 당원직 선제 구상에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참석 규모가 전체 중진의 과반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정치적으로는 중진들이 당대표 퇴진을 직접 거론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지도부의 일방적 쇄신 징계보다는 소통과 통합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최근에 장동혁이가 중진 3선 이상 출마하지 말자 등등 희생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천과 인적 쇄신 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돼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초재선 모임 대환계 미래잖아요. 여기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원 의원도 지금 이제 장동희가 당 혁신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요와 관련해서 비판하면서 사퇴를 지금 압박하는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당 혁신은 당 대표 취임 1주년에 맞춰 서둘러 발표할 이벤트가 아니다. 정당은 늘 시대가 요구하며 민심에 부합하는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 정당의 혁신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혁신이 성공하려면 방향과 내용이 민심에 부합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협의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가 존재돼야 된다. 우리는 지난 1월에도 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은 민심은 여전히 우리를 외면하는 게 현실이다. 자, 그러면서요, 쌍방향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정에서부터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 권력을 쥔 소수만 고민하고 결정하는 방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소산이며 그 자체로 혁신이 아니다. 국민의힘 혁신에 성공하려면 당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에서부터 투명하게 출발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장기정형을 향해서는요, 국민의힘이 어떤 비전과 가치를 세워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인지 결정하는 일은 당 대표 혼자 고민하고 선택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지금이라도 성공적인 당 혁신을 위해 당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의힘 혁신의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당원하라. 그래야 국민의힘이 신뢰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자,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말이죠. 국민의힘 내용이 이제 더 지금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을 보면요. 정권과 싸우려고 외연 확장,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부터 안 하라. 이런 지금 취지의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장동혁의 이제 취임 1주년 요 기장에서 한 발언을 보면 당의 외연을 확대해서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과연 장동혁이가 지난 1년 동안 보수의 틀을 키워왔는지 그리고 지금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장동혁이는 윤어게인 노선만 고집했고 그 노선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배척하는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 한동훈은 아예 당에서 쫓아냈고 최근에는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의원들에게 당원권 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덥센 정치를 하기는커녕 뺄셈 정치만 해온 셈이다. 장동혁이가 그동안 결집했다는 보수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자, 그리고 장동혁이는 제대로 싸울 인재로 당을 채우겠다고 했다. 그 싸움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다 안다. 오세훈은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고른 후보를 이겼고 한동훈도 재보궐선거에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을 혼자 힘으로 극복했다. 모두 장 대표가 배척하고 공격했지만은 민심의 선택을 받아 생환한 사람들이다. 개혁신당 이준석도 정치적 역량이 있는 보수 정치인이다. 당의 외연을 확장한다면서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장동혁의 국민의힘은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으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다. 이재명 지지율이 30%대를 찍었다는 첫 여론조사가 나오게 됐다. 그런데 국힘 지지율도 같이 떨어진 것은 국힘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정부 여당 못지않게 크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잘못 설정한 노선을 고집한 장동혁에게 있다. 유권자는 기회를 계속 주지 않는다. 장동혁이가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야당을 만들기 위해 외연을 확장하고 싶다면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부터 끌어안아야 한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중앙일보 사설이 되겠습니다. 중앙일보도 지금 이제 이 사설을 내놓고 있어요. 중앙일보. 예. 자, 그래서 중앙일보의 이제 중앙일보의 사설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요. 자, 제목이 강성 팬덤 갇힌 장동혁, 물러난 이준석, 험난한 보수 재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장동혁이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한 어제 이준석이가 사퇴해서 보수 야권의 두 축이 대조를 이룬 장면이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설 내용을 보면은요, 장동혁은 보수의 마청이 되겠다고 했지만은 무너진 보수 리더십의 재건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세시책은 내놓지 않았다.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 설립을 약속했는데 이 정도로는 근본적인 보수 혁신을 원하는 국민 도피에 부응하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보수 정치 위기 영향은 특정 정당의 패배나 개별 정치인의 입지 축소에 그치지 않는다. 입법부를 독점하다시피 한 거대 여당을 견제할 야당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과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로 돌아온다. 건강한 대안 세력이 없다면 권력의 독선과 오만이 심해지고 정책적 오류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강한 보수 야당의 재건이 시급하다. 지방선거에서 보수를 향한 민심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소모적인 내분을 멈추고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에 나서고 강성 팬덤에 의존하는 고립에서 벗어나는 요구했다. 그래야 스윙보터와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념의 잣대에서 벗어나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외연을 넓히는 노력이 재건의 출발점이다. 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로 날아야 똑바로 지탱이 된다. 그 숙제가 보수 정치권에 달려있다. 자, 이게 이제 여론의 흐름이에요. 예, 그래서 여론의 이런 흐름하고 제가 그동안 논평하고 거의 맥락이 같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선관위 특검이 지금 국회에 정식으로 중요한 공문을 하나 지금 보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올림픽 공원에 있는 개표소 247만 장, 이게 재검표가 나왔잖아요. 재검. 자, 그래서 여기에 현장 감식을 해야 되는데 현장 감식에 협조해달라, 이런 취지의 지금 공문을 말이죠. 공문을 지금 국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관위 특검은요, 올공 개표소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지 248만 장과 247만 장과 투표함 등 감식을 위해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 10여 명을 투입하고 이상 투표지가 발견될 경우에는 광학 장비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 방식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이 여야는 국조투기 활동 기한을 한 달 연장하면서 지금 이달 18일 날 올공 개표소에 대한 공개 재검표에 나서기로
잠정적으로 하는 바 있는데 선관위 특검 입회하에 진행하자 이렇게 일부 야당들이 주장하는 바람에 연기돼 왔어요.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윤상현 특조위원장과 투기위원들은요 정정식 원내대표와 재검표 문제를 논의했지만은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특위위원들이 정정식 원내대표와 다시 만나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예, 비파괴 검사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 현비용 이런 광학 장비를 이용해서 파괴하지 않고 이상투표지를 눈으로 찍겠다 이겁니다. 이거는요 이미 이상로 MBC 카메라 출동 기자도 이런 지금 장비를 다 준비해놓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갖고 들어가서 이상투표지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고 이러한 이상로 기자의 제안을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 수사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파괴 검사에 대해서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수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